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신지수입니다. 제가 비욘드에는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 이해하기란 주제를 잡았습니다. 워낙 많이 다뤄진 주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의심되는 질환을 많이 의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최대한 쉽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뭐 다른 부분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질문을 적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 안에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깨 환자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를 보더라도 뭔가 이제 계속 환자분들 중에 어깨 환자분들의 비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이유를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고령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의 하나로서 이제 어깨 통증이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젊은 분들 또 뭐 굳이 나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 같은 그런 활동이나 그런 생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서 고개를 내려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어깨에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깨 통증을 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레저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친다거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아서 어깨를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깨 이제 환자들 중에서 질환별로 좀 통계를 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우리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이라는 질환이 있고요. 오늘 제가 발표로 이제 말씀드릴 건 이 회전근개 파열 역시 거의 비슷한 숫자로 아주 많은 그런 분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이제 회전근개 파열 환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이해하려면 어깨의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어깨 관절은 상완골이라고 하는 우리 팔뼈와 그다음에 견갑골, 우리가 날개뼈라고 보이는 뒤쪽에 만져지는 그 날개뼈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관절을 이제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근육이 붙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좀 유심히 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날개뼈 주위에 견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어깨에 약간 천장 같은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뼈의 구조물인데 이 부분의 아랫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견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라는 어떤 근육이냐면 어깨에 있는 이제 그 날개뼈 부분에 있는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에 어깨 날개뼈를 만져보시면 뭔가 길쭉하게 만져지는 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깨뼈의 가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가시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에 붙어 있는 여기 위쪽에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붙어 있는 뼈가 이제 근육이 극하근, 그다음에 소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 날개뼈의 앞면 부분에 붙어 있는 부분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요 근육들이 이제 각각의 작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팔을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외전이라고 하는 작용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하근과 소원근은 팔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외회전이라는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견갑하근은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회전이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전근개 근육은 이제 우리가 좀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어깨뼈의 이제 끝부분에 약 270도 정도로 거의 어깨를 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요.
앞쪽은 견갑하건이라는 근육이 이제 붙게 되고요. 위쪽, 우리가 아까 그 견봉화 공간이라는 걸 기억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견봉 아래 이 밑에 부분, 여기가 이제 견봉화 공간인데, 이 견봉화 공간 쪽을 지나는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 넘어갔네요. 극상건이라는 근육이 있고 극하건이라는 근육이 이 주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원근으로 360도 또 안 되게 한 270도 정도로 어깨를 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뭐 어깨뼈를 팔뼈를 감싸는 것처럼 양상으로 이렇게 뼈가 근육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부를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위쪽 부분에 극상근에 그 극상건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극하건과 소원근, 그리고 이제 보이진 않지만 앞쪽으로 이제 견갑하건이라는 근육이 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란 어떤 거냐면,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이 이제 뭔가 어떤 여러 작용에 의해서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걸 양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 견봉하 공간 쪽에 지나가는 극상건이라는 근육이 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열이 점점 커지면 옆에 있는 극하건까지 번질 수가 있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건까지도 파열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근육이 외상에 의해서 각각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 아까 처음에 통계를 보셨을 때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이제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두 증상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질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을 좀 간략하게 감별하는 걸 좀 먼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동결견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근개 근육이 괜찮지만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점점 염증이 심해지고 두꺼워지면서 관절낭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병의 특징은 우리가 팔이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 우리가 남이 팔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해도 팔이 잘 들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수동적 움직임도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결견 같은 경우 이 수동적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동결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관절낭은 정상처럼 보이고, 이제 회전근개 쪽에 파열이 심하게 진행이 되면 역시 팔을 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팔을 우리가 수동적 움직임으로 들어 올리면 팔이 점점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감별을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질환이 각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질환이 같이 짬뽕돼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을 정확하게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감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전근개 파열을 보통 검사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검사가 아무래도 MRI 검사인데요. 이제 MRI 검사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여기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파열이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통 MRI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술 사진인데요. 우리가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내시경,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개 근육의 근육 부분이고, 이 연결되어 있는 하얀색 부분이 힘줄 부분인데, 원래는 이 끝부분이 이쪽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에 덮여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이제 상완골의 대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이제 파열이 뭔가 생기면서 이렇게 뭔가 동굴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이제 수술 내시경 소견에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회전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깨를 많이 쓰는 이런 직업군인 경우에 팔을 우리가 이렇게 쭉 뻗었을 때 어깨보다 손이 올라가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뭐 미장일이나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분들에서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근육이 계속 뭔가 영향을 받으면서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야구나 수영 같은 회전을 하는, 어깨를 회전하는 운동을 했을 때도 역시 그런 게 자주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파열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퇴행성 변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팔을 그렇게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파열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팔을 쓰게 된다면 파열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쳤을 때도 역시 파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기수님이 석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석회는 보통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일반적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석회의 크기나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석회가 좀 작고 크기가 통증이 심하지 않는다면은 뭐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석회가 너무 크고 그게 너무 나를 괴롭힌다고 한다면 수술적인 치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니까 석회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석회는 보통 회전근개 근육의 윗부분에 떠 있거나 아니면은 내 안쪽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게 생길 경우, 안쪽에 크게 생길 경우에는 석회를 만약에 제거를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마치 파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보고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마치 이제 영향을 계속 받으면 이제 파열이 진행되는데, 보통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먼저 그걸 이해하기 전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 팔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견봉이라는 그런 뼈 부분이나 주위의 인대나 다른 구조물에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이 끼거나 부딪히는 증상을 우리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염증도 계속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은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견봉의 모양도 좀 중요한데요. 견봉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깨 뒤쪽에 있는 날개뼈에 우리가 어깨뼈라고 하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의 한 부분인데, 어깨 여기를 만져보시면 뭔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뭔가 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견봉인데요. 그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생기는 모양으로 이제 있는 분들도 있고, 약간 커브 모양식으로 이렇게 생긴 분들도 있고, 뭔가 이제 갈고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자극이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은 이 밑으로도 뭔가 조직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조직들이 심한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뼈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자라나는 부분이 이제 밑에 회전근개 근육의 극상건이 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튀어나온 부분에 자꾸 이제 힘줄이 자꾸 이렇게 쓸리게 되는데, 그 쓸리게 되면 게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파열로 될 수가 있죠.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천 같은 걸 손으로 계속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점점 천이 해지다가 못해 구멍이 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회전근개 근육이 그러면 이제 방금과 같은 그런 충돌 증후군 또 내지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제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부분에 뭔가 염증이 계속 심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통 건병증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파열이 커지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행을 해 전층이 끊어지는 전층 파열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랑 그다음에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또 종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위치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종류를 나누는데, 이런 관절 부분에 가까운 부분, 또 내지는 우리 견봉화 공간 쪽에 가까운 부분, 또 그 근육의 안쪽으로 찢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두께에 따라서
찢어지는 정도의 두께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50% 미만의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도 인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그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요. 만약에 50% 이상의 파열이 있을 경우라면은 우리가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지아 님이 저는 동결견, 회전근개 20% 파열이 동시에 와서 동결견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거의 좋아졌는데 남아있는 회전근개 파열 통증은 치료가 안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쯤에 아마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동결견은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통증 주사를 많이 놔드리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통증이 좀 많이 좋아지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은 부분은 그럼 치료를 안 하냐?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회복이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방치해 놓으면은 점점 파열이 또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열 자체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치료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통증 주사가 아니라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주사 치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사 치료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는 치료 같은 경우 프롤로 주사라든가 아니면은 콜라겐 주사, 또 PRP 주사라고 해서 뭐 이런 주사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다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논문 쪽은 한 40% 정도는 치료가 된다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거 같이 시도해 보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소리 님이 54세 여성이고 오십견으로 몇 달간 고생하고 이제 통증은 없고 가동 범위도 넓어지며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우두둑한 소리가 자주 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오십견은 이제 치료가 두 가지로 보통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아프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거고요.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깨가 굳는 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어깨의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가동 범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뭔가 이제 소리가 나면서 뭔가 통증이 동반된다면은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좀 정밀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트레칭 할 때 소리가 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은 조금씩 스트레칭 범위를 늘려가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프로님이 이미 어깨 충돌 진단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주사나 물리치료로 뼈가 걸리는 걸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뼈를 삭제, 이미 튀어나온 뼈는 암덩어리가 아닌가 싶은데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자라나는 걸 종양이라고 보통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이제 뼈가 튀어나온 걸 종양의 일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뼈 자체를 이제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나 뭐 물리 치료로 뼈 튀어나온 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고 그게 계속적으로 증상을 반복적으로 유발시킨다고 한다면은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수술적으로 그 뼈를 깎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증상이 증상이 지속되고 튀어나온 뼈의 크기가 크다고 한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 파열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종류로 일단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전층 파열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파열인데 얘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층 파열이라는 건 결국 두께가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끊어진 건데 이게 점점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이란 거는 뭔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한쪽이 끊어지고 한쪽에는 자꾸 뭔가 수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뒤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열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열 범위를 이제 우리가 크기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보통 1cm와 3cm, 5cm 간격 사이로 보통 구분을 하게 됐고요. 작은 파열, 중간 파열, 큰 파열, 광범위 파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파열일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예후가 좋고요. 큰 파열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방법이 좀 더 까다로워지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제 전층의 파열의 크기가 또 중요한 치료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의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주로 일단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목에서부터 어깨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또 통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팔이 계속 심하게 파열이 되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 올라가기 힘든데 오십견과 다르게 옆에서 도와주면 이렇게 팔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통증도 뭐 이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팔이 잘 올라가면서 크게 뭔가 내가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무거운 거를 좀 든다거나 운동할 때 어떤 특정 정도에서 힘을 줬을 때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한 증상 내지는 그런 뭔가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줄이 파열되면 팔이 못 드나요? 라고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힘줄 파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팔을 못 드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갑작스럽게 한 번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끊어지기 전 단계인데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확 끊어지는 경우. 또 너무 심하게 끊어지면서 파열 범위가 광범위했을 때 팔을 갑자기 들지 못하는 가성마비라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팔을 못 들고요. 대개 전층 파열이어도 대부분의 환자는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회전근개 근육은 팔뼈를 좀 270도 정도로 감싸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파열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작은 파열이 생겼을 때, 전층 파열이 생겼을 때 전방향으로 우리가 전방을 광범위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일부분이 전층 파열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게 이제 보통 파열이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열이 아주 크지 않는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제 주위변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근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프로님이 그 튀어나온 뼈를 어느 근육의 강화로 뼈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해석하게도 이제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튀어나온 뼈의 위치는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어느 정도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성도 좀 좋아지고 어느 정도 힘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뼈가 어느 정도 튀어나오더라도 좀 이제 힘줄이 강해져서 좀 퇴행성 변화를 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육 강화를 한다고 해서 튀어나온 뼈가 보통 위치를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팔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이제 가성마비라는 상태가 있는데 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광범위 파열로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너무 이제 거의 끊어져 가지고 팔을 갑자기 못 드는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MRI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끊어진 부분이 원래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대충 끝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원래 이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파열이 시작되면서 방치가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딸려가면서 근육이 현재 여기까지 위치되어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광범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깨뼈 위에 근육이 없다 보니까 어깨를 들어 올리는 근육도 없고 이 근육의 특징적인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기능이 팔뼈를 눌러줘서 어깨뼈를 좀 안정화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천장 부분에 막고 있는 근육이 없어지면서 팔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근육이 또 딸려가면서 원래 이제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를 근육이 이제 정상적일 경우 이 정도 차 있는데
근육이 제2를 못하니까 조금씩 퇴축이 생기고 주변에 지방 변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근육도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팔이 올라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치 신경이 마비된 것처럼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억지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특징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 얘를 가성마비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아, 이분은 회전근개 근육이 너무 많이 끊어지셨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블루 형님이 부분 파열로 주사도 맞았고요. 스트레칭으로 가동 범위도 거의 다 나오는데요. 앞으로 팔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도 가끔 승모근이 아픕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뒤에서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분파열로 주사 맞은 것도 이제 중간중간에 증상이 있으시면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파열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은 계속해서 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스트레칭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근육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 주고 어깨 가동 범위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 말고도 우리가 어깨에 뭔가 회전근개 근육이 더 악화되는 그런 동작을 피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준비를 따로 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이제 검사를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 파열 어깨가 아프시다고 한다면 보통 병원을 찾게 되는데 병원을 찾게 되면 보통 의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보통 찍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찍어보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근육 파열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견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대부분의 이제 어깨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 팔을 여러 번 만져보고 힘도 줘보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회전근개 근육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검사를 권유하게 될 거고요. 보통 그 검사는 두 가지 검사를 보통 이제 추천드릴 겁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인데요. 우리 초음파 검사는 이제 장점은 간단하면서 다른 검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저렴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회전근개 근육을 좀 잘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게 최대 장점이죠.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여기가 뼈 부분이고 이게 회전근개 근육의 부분인데 이렇게 파열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간단한 검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MRI 검사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만약에 파열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이제 MRI 검사를 보통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장점은 있지만 회전근개 근육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뭔가 파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를 보려면 이제 MRI를 찍어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MRI가 정확하지만 단점은 좀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프리지아 님이 수영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저기 프리지아님 첫 번째 질문을 좀 옆에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있다가 잊어버렸네요. 프리지아님 증상을. 동결근의 28% 파열. 수영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프리지아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 부분 파열로 보이는데 부분 파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파열이 있다는 경우면 계속 어깨가 뭔가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파열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영을 하시더라도 보통 뒤에서 제가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저병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유형도 뭔가 통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보통 배영이나 뭐 평영 같은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수영을 좀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병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천이담님께서 우리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점프하면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는데 순간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났습니다. 대흉구 견과하관 쪽이 화끈하고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팔을 들어올 때 약간의 통증도 있습니다. 파열된 건가요?
뭐 증상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파열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근육에 좀 염좌가 생겼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좀 뭔가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좀 뭐 증상을 좀 지켜보셨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으면 그때는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좀 애매한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걸 좀 해보면 좀 더 간단하게 진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초음파 검사상에서 파열이 뭔가 좀 보이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MRI 검사까지 해보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반드시 수술해야 하나요? 라고 보통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을 아까 분류할 때 부분 파열이랑 전층 파열로 구분을 보통 크게 한다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결정하거나 치료를 결정할 때는 이런 파열의 종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자분의 나이나 기저질환 같은 걸 고려해서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활동성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활동이 만약에 많이 되시는 분들이나 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깨 같은 경우는 수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활이 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면 수술을 좀 고민하거나 수술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그렇게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어떻게 이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부분 파열에 대한 치료입니다. 물론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부분 파열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 파열인 경우라면은 우리가 두 가지 치료를 보통 하게 돼요. 보통 가장 이제 아픈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걸 줄이기 위해서 보통 약물 치료나 그다음에 통증 주사, 우리가 통증 주사인 건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로 쓰는데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포함해서 이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요. 다만 우리가 통증만 줄여서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나은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파열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치료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프롤로 주사라든가 아니면 콜라겐 주사 치료, 그다음에 뭐 PRP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주사 치료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주사 치료했다고 다 낫는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 40% 이상에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논문들이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부분 파열이 있다면 이런 치료를 같이 해보시는 게 더 큰 파열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체해 충격파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거, 또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꾸준히 해주면서 좋아질 수가 있죠. 악어 사냥님께서 안녕하세요. 부분 파열 진단 받았는데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걱정이네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바쁜 날이면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쉬면 조금 낫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제일 이제 어깨를 어느 정도 많이 이제까지 써왔고, 또 직장이나 일이 특성상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파열이 진행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심한 분들은 40대에도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일단 아프시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치료를 같이 해보셔서 일단 그런 걸 좀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치료까지 하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깨를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자세,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그런 자세를 최대한 피하시고, 제일 좋은 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일을 갑자기 중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최대한 스트레칭을 최대한 많이 일하시기 전에 해보시고 나서 일을 좀 해보시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만약에 계속 심해지시면 좀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뼈가 이제 계속 자라나는 이런 견봉 밑에 뼈가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런 아까 말했던 이제 수술적인 치료 외에 이런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아프시다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뼈가 자라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술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 뼈를 갈아내는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이걸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갈아내주면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이 조금 손상되는 거를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보리맘님께서 전 회전낭대 증후군 진단 받았는데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증후군이라는 거는 증상을 일단 나타내는 모든 그런 환자군을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진단은 병원에서 이제 회전낭대 증후군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부분 파열이거나 내지는 전층 파열이거나 이럴 때도 이런 진단명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환자분의 상태를 좀 검사를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이나 이런 게 좀 수술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동열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병원에서 어깨 수술 잘하고 보조기 착용하고 5주 되었는데 통증이 없는데요. 병원에서 준 통증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요? 제가 본 환자는 아니신가요? 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으시다. 지금 뭐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는 약은 사실은 아프는 원인이 염증이 많이 생겨서 아프시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또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수술한 부분이 약을 먹어서 더 좋아지거나 그런 효과가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만약에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다면은 약을 반드시 복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상담을 해보시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줄여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퍼스트님께서 40대 중후반입니다. 취미로 야구하는데 보온팔로 인해서 공을 못 던졌는데 세라밴드로 스트레칭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팔굽혀펴기 해도 될까요? 네, 팔굽혀펴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안 좋은 운동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하시는 거는 어깨에 크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시는데 통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팔굽혀펴기도 동작이 여러 가지 동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층 파열의 치료는 대개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전층 파열의 수술적인 치료는 우리가 봉합이 가능한 경우거나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뉠 수가 있어요.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대개 봉합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우리가 관절 내시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합이 가능한 경우에 우리가 그림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봉합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나사를 2열로 박아서 낫에 실이 달려 있거든요. 그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차해서 X자로 해서 좀 더 튼튼하게 박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파열이 있으면 이 파열 부분을 끌고 와서 이렇게 실로 꼬매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제 50대 여환이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분인데, 수술 전에는 이렇게 파열이 보였고요. 파열 범위는 크지 않은 파열로 보고 작은 파열로 보이고요.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근육이 제 위치에 이렇게 와서 나사 같은 게 보이고 잘 꼬매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열이 우리가 심하게 좀 파열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인데 겨우 땡겨와서 꼬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뭔가 이제 파열 부분도 튼튼하지 않고 재파열의 위험성이 항상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진피라고 해서 우리 피부 조직을 이제 가공한 제품으로 된 이제 조직이 있어요. 그거를 위에다가 좀 덧대주는 진피 보강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끊어졌다고 무조건 봉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처음에 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근육이 점점 딸려가게 되는데, 그냥 딸려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서 퇴축이 되게 돼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모식도인데요.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을 좀 꼬맬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근육이 많이 말라서 쪼그라들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구로 잡아 당긴다고 해도 이 위치까지 와야지 우리가 꼬맬 수가 있는데 오지가 않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근육이 이렇게 퇴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봉합술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좀 젊고 일을 좀 아직은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부 관절낭 재건술이라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회전근개 근육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진피, 그 가공된 제품 진피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덮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깨의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좋게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회전근개 근육이 심하게 파열이 되면 위쪽에 있는 눌러주는 근육, 극상건이라는 근육이 또 다른 역할이 어깨뼈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파열이 심하면 이게 어깨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위쪽에 있는 견봉 부분에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팔뼈의 연골 부분이 뼈에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상부 관절낭 재건술을 해주면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줌으로 인해서 그런 걸 방지해줘서 어느 정도 어깨의 통증도 줄이고 움직일 때도 문제가 없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 이런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이가 오히려 많고 이미 갈려가지고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수술 방법이 개발은 되어 있지만,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자분의 전반적인 예후나 기능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파열이 되기 전에 수술을 뭔가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55세 남한이고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근개 근육이 위쪽에 거의 다 딸려가서 없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55세고 아직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을 봤을 때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진피로 이렇게 덮어주는 상부 관절낭 제거술을 했던 환자고요. 지금은 통증 많이 좋아지고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고요. 이분 이제 85세 여환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셨던 부분인데, 이분은 나이가 많죠. 그리고 거의 근육이 퇴축됐고 파열이 광범위 파열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고요. 하고 나서 지금 재활하고 계시고 증상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그럼 힘줄 파열은 언제 치료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조금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니 고통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료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수술 최대한 미루고 싶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최대한 아무래도 하기 좀 꺼려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식탐회장님께서 고등학교 때 이미 회전근개가 파열됐습니다. 지금 40살인데 지금 수술 받으면 취미로라도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부분 파열이라면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층 파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뭐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팔이 심하게 아프실 거고, 그로 인해서 광범위 파열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병원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좀 보셔서 파열의 정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수술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봉합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 낫고 나시면 취미로라도 야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힘줄 파열을 이제 치료를 언제 하는지 시기가 또 중요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회전근개 근육은 계속 이렇게 파열이 되면 점점 뒤로 딸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층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얘는 계속적으로 악화가 됩니다. 지금 이제 식탐회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도 이제 거의 연장선일 수 있죠. 계속 시기를 늦추게 되면은 작은 파열이 중간 파열이 되고 큰 파열이 되고 광범위 파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악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하는 게 점점 어려운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예후도 좋지 않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이제 의심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고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싶어요. 파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찰흙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노셨을 텐데 얘를 계속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얘가 딱딱해지고 탄력도 떨어져서 늘어나지 않게 되죠. 근육이 보통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이제 수술을 결정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뭐 잠깐 미루는 것까지는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대한 미뤄서 마지막에 해야지라고 하신다면은 결국은 파열 범위가 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술의 선택의 폭이 좀 더 좁아지게 되고 예후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영구적으로 봤을 때 작은 파열에서 중간 파열인 경우라면 재파열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좀 5에서 15%로 작은데, 큰 파열이거나 광범위 파열일 경우에는 좀 더 재파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파열이 작을수록 수술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너무 미루는 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최후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술하게 되면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조기 치료는 보통 이제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동적 어깨 관절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팔을 들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관절 운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보통 빠르면 6주 뒤부터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로 천천히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째부터 힘을 쓰는 운동을 조금씩 시작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 회전근개 파열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칭 운동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깨 회전근개 근육은 뭔가 근력 운동으로서 키울 수 있는 근육이 쉽게 크는 근육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유튜브나 인터넷 많이 찾아보시면 많은 방법들이 요즘 소개되어 있고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운동 영상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동을 좀 따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팔을 이렇게 끝까지 올리거나 책상 같은 데서 팔을 쭉 앞으로 밀어 가지고 어깨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건 같은 걸로 아프신 팔을 아래로 가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쪽도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조금 제가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기, 우리가 이제 우산 같은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보통 우산이 많이 집에 있으시잖아요. 우산의 끝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아래쪽을 잡아서 이렇게 쭉 올려주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 또 팔꿈치를 옆에 붙이고 똑같이 잡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힘줄을 강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파열을 악화시키는 동작을 피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깨가 아프시지 않다면 뭐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진단을 받았거나 내지는 파열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 내지는 파열이 좀 의심돼서 어깨가 계속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멀리 있는 물건을 손을 쭉 뻗어서 드는 동작은 이제 어깨 회전근개에 부담을 많이 주는 동작 중에 하나고요. 손등을 위로 해서 이렇게 손등 위로 팔을 드는 동작 역시 어깨 회전근개 근육에 무리를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섞여 있는 동작 같은 걸 하시게 된다면은 어깨에 이제 회전근개에서 계속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복된다면은 파열이 진행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반복적으로 그런 동작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드는 거.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 때 보통 어떻게 드시죠? 이렇게 뭔가 무거운 손을 뻗어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깨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물건을 감싸 안고 드는 것을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크게 회전하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회전하는 운동도 좋지 않아서 그런 또 동작을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좀 안 하시는 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좀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뭐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받아서 지금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 받을 시간이 될까요?
네, 질문 더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내용은 일단 회전근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환자분들이 뭐 이 청취자, 이 비욘디를 보신 여러 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아프고 회전근개 파열이 왜 의심이 된다고 하신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관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고 의심된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주제로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